네, 자 지난 11일 금요일에도 이분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연말 전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기사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말에도 이어진 필리버스터 그리고 또 여당의 법안 처리 청와대까지 나서서 해명한 임대주택 발언까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필리버스터로 야당은 충분히 국민적 의견과 또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를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종결 동의서가 나왔고 또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어제 종결시켜야 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가 심각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이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 여당이 총력을 다해야 되고 야당이 먼저 이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지켜야 되고 지금 어제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이라는 것은 네네. 사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좀 더 깊은 숙고를 해야 될 법입니다. 네네. 뭐냐 하니까 이 대공정보, 대북정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존립을 위해서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네. 이 대공수사권을 3년에 걸쳐서 의원과 이양하겠다. 국정원은 네.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하겠다. 이건데 지금 참 자기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서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이 참 인권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자랑하실 분들이 대통령을 했던 나라가 15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이렇게 바꾸고 정착시켜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정보원에서 다시 인권이 문제된다니 참 이게 기가 막힐 일이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사실 요즘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옛날과 다른 것이 이제는 한 명의 중요한 스파이 사건, 이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과연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정난 재원과 해외 인맥망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왔는데 그것을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그 기조를 위해서 대북 정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수사로 더 많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이 법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네. 그 대북의 핵심 수사 정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에서 제외시키면서 국가정보원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를 스스로 빼면서 이 국민들을 광범하게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국정원법 개정안 5조였습니다. 이게 보면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게 광범하게 자료 등등을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절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은 그래서 빅브러더 우리가 나오고 있다. 빅브러더. 네. 이 결국은 중요한 핵심 기능은 없애고 정부와 국가 정보력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 없애면서 정작 이 국민을 광범하게 사찰할 수 있는 이 빅브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한 법을 지금 인권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심각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중지시켜야 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라는 위중한 사태에서 국가정보원법 강행 처리를 중단시켰어야 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셨어도 이 법을 용인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정보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또 가장 이 국가정보원을 잘 아시는 이종찬 원장을 임명해서 당시에 굉장히 대대적인 수술이었습니다. 네. 과거의 정보기관들이 잘못했던 문제, 인권을 경시하거나 또는 무슨 과도한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다 정리됐거든요. 지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라고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변호사 조력 받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핵심 정보, 예컨대 예전에 우리가 영화를 잘 봐 있는 임파시블 스파이 같은 이런 모사드와 아랍 국가에 침투해서 했던 간접 같은 걸 보면은요,
이 스파이 행위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주 정교한 스파이, 특히 해외망을 통한 네. 이런 스파이는 네네. 특별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다 당시에 연구해 뒀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그걸 뒀던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씨가 왜 중앙정보부에서 어떻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 그런 점을 다 없애고 만드는 것인데 네. 지금에 와서 왜 대북정보, 네. 또 북한의 핵심 안전망 같은 거를 알겠습니다. 근접할 수 있는 그것은 굳이 없애고 네네. 왜 국민을 광범하게 사찰할 수 있는 그런 빅브라더형 그런 사찰 권한을 의원님. 주려고 하느냐? 네. 네, 의원님. 이해합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다시 한 번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렇게 지금 검찰, 또 국정원 여러 기관들에 대한 개혁들의 선상에 놓여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시각을 얘기해 주셨고 필리버스터 종결보다는 그 법안 자체는 극구 막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 최영도 원내대변인과 연결해서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오늘 저녁에 남북관계 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데요. 과연 어떤 상황일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자, 필리버스터 종결보다는 국정원법 막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또 필리버스터가 이 남북관계 발전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예고돼 있는데 어떻게 또 종결 표결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다시 이제 어제 1차 종결 뒤에 지금 2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그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네네. 여당이 내놓은 대북전단 금지법 이걸 지금 하는 것인데 어제 그 필리버스터 중지 표결을 보면은 18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표결에. 근데 3명이 기권이었고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정의당이라든가 또는 이런 소수 정당에서 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거부감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바쁜 시기에 이런 법안을 가지고 해야 될 시기인가라는 이런 어떤 반발이 있죠. 여건 우리 당이 아닌 당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이번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제 그 대북전단을 살포를 못하게 하겠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연초부터인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짜증을 내고 우리 정부 관계자, 우리 정부 당국자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야당에서는 이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은 저렇게 무례하게 하고 언제나 도발하고 우리 국민들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서 북한에 개성에 지어놓던 수백억짜리 건물을 한꺼번에 폭파시키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소외하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 북한의 김여정이 뭐 한마디 했다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대 전환에 조중원 의원조차도 이제 남북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건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따라 가야 된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가 보호받을 것은 보호받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런 글로벌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자꾸 이런 북한과의 그 관계에서 북한 당국자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참 부적절하고 이게 우리 자꾸 도발을 한다는 것이 우리 걱정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종결하려면 이제 180석이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좀 필리버스터 종결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을 종결하자. 즉 뭐냐면은 지금 이제 북풍이 불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북한을 못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자가 북한의 김여정이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말했다고 그걸 시간을 못 맞추듯이 하는 모습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 다른 방식의 국제규범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먼저 여당이 좀 슬기롭게 이 문제를 좀 돌파구로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슈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뭐 유승민 대표의 발언 또 박영진 의원의 발언 주말에 좀 관련 이슈가 거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 주택 문제, 이제 어느 시골은 임대주택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좋은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예, 모든 사람의 꿈이고, 우리 젊은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말이 좋아. 이제 당분간 어떤 공공임대 같은 걸 해야겠지만, 결국 공공임대라는 것이 외국에 나가보면요, 큰 대도시 가보면 공공임대가 좋다 그러지만, 실패한 정책입니다, 대부분 보면. 네. 나중에 큰, 우리 외국 가보면, 동국거래도 보고, 유럽에 가보면, 큰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때 공공주택 임대, 공공 프로젝트 단지입니다. 가보면 전부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임대주택도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옛날 부모들이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왔고 집을 사서 그래서 그걸 재산으로 삼고 이런 과정인데 네. 지금 우리 유현준이라고 유명한 도시건축가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건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마치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냐 주택 문제를 해결한 것이냐 과도하게 홍보하니까 네. 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역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을 월세 소장농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가가 네. 자기 건탄 집이 있는 그래서 그 집을 발판으로 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고 아니 월급을 받아서 임대소득료로 임대료로 다 내는 그런 세상이 네.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이겠습니까? 네, 주거 사다리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집값이 안 잡히면 임대주택을 벗어나긴 어렵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이 코로나 시국에 지인들과 와인 마시는 사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만 사과도 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 관련해서 모임이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막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도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할머니 생신이 아니라 윤미향 의원 본인의 음력 생일이었다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혹이군요. 네. 할머니가 1928년생인데 네.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연세도 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제를 해야죠.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그 역사적 정언을 하고 또 역사의 네.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국민성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그 조성한 돈을 그걸 후원금으로 받고 또 후원금으로 가로챘다는 이런 네.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지금 더구나 이 코로나 국면에 대면을 해서 그렇게 와인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상식인 사람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말로? 네. 자, 정말 코로나 시국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끝으로 코로나19 관련된 대응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백신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자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외신 보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고 심지어 캐나다, 그리스, 남미 국가까지도 네.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백신이 얼마나 확보되어서 언제부터 백신 투기가 시작되면 알겠습니다. 언제부터는 잡힐 것이라는데 네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백신 확보의 강조 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었습니다.